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요. 자, 글로벌화 업데이트에 앞선 사전 자료, 메인넷 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FX 마진 거래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추가 정보,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이 메인넷 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메인넷 코인이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메인넷은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생태계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지갑을 생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독립적인 플랫폼이라는 말과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메인넷 코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이제 1세대 메인넷 코인이 이더리움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 바로 이 이오스 메인넷 코인, 네오 코인, 큐텀, 퀀텀 코인이라고도 하는 이 메인넷 코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오스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XGP 토큰입니다. 토큰이었죠. 이제는 우리도 이제 메인넷 코인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코인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이오스 토큰이었습니다. 근데 이오스에서 이제 자체 메인넷 개발로 인해 이오스 코인이 되었고, 우리 XGP는 이 이오스를 기반으로 토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넷 코인이란 정확하게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디지털 화폐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화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독립적인 생태를 구성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여 다른 D앱을 탄생하게 하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 이 D앱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우리는 D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D앱이 무엇이길래 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자, 이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의 앱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DeFi,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의 약자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다. 굉장히 핫한 이제 서비스죠. 거기서 이 D와 이제 D가 같은 뜻인데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더리움, 퀀텀, 이오스 같은 메인넷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이제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있는 카카오톡, 네이버, 아니면 게임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그냥 일반 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오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도 만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오스 나이츠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사냥을 하다가 제가 아이템을 습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템에 이오스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이오스 코인을 얻을 수, 그걸 다시 거수해서 판매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출이 가능 게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동하는 코인을 우리는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DM은 계약이 도입이 돼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스마트 계약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이 제한적인 비트코인에는 DApp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게 불가능해요.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보안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1세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더리움을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최초의 메인넷 코인을 이더리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수많은 D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계약 무엇이길래 이 D앱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전자계약 문서 안에 넣어두고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죠. 근데 돈을 보내는데 돈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 전자계약서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온전히 제가 주문한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받았을 시 모두 충족이 된다면 자동으로 제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택배로 컴퓨터를 받았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빈통이에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 돈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전거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과거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라면 스마트 계약은 미래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제가 친구에게 돈을 보냈다, 친구가 나에게 돈을 보냈다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부라고 보면 되고요. 스마트 계약은 내가 친구에게 돈을 보낼 것이다. 뭐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온다면, 내가 정상적으로 컴퓨터를 받는다면, 이런 계약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잠시만요. 그러면 이 스마트 계약서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에게 돈을 보냅니다. 하지만 A와 B가 서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은 보증인이 필요해요. 하지만 스마트 계약서에는 A와 B 사이에 보증인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은 스마트 계약서에 정리되고요. 이 스마트 계약서는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블록체인으로 연결해서 이제 기록을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계약서에 기반하여 구동되는 프로그램을 DApp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인넷 코인이 왜 중요할까요? 수많은 메인넷 코인 개발처들이 앞부터 메인넷 개발을 내서 런칭을 시작합니다. 그럼 메인넷 개발이라는 것은 코인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호재인 거죠. 한 메인넷 발표에 정상적인 개발을 이룬 회사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러면 메인넷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기존의 다른 메인넷을 활용하여 운영되던 토큰이 자체 독립된 메인넷을 구축을 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새로운 생태계. 그리고 메인넷 개발은 충분한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성만 된다면 그 기술력을 인정받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 메인넷 코인 개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서를 기반으로 한 ICO 암호화폐 공개를 진행합니다. 우리 XGP 토큰도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존재하는 메인넷 코인의 DApp을 통해 토큰 개발을 진행을 하고요. 세 번째,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자체 플랫폼 개발 시작. 이제 메인넷 개발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테스트넷을 통해 블록체인 서버 및 지갑의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 메인넷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선 작업이 성공한다면 최종적으로 독립된 블록체인을 구현하는 메인넷으로 출시가 되고요. 토큰의 코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것은 넘게요. 그렇다면 메인넷 코인의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자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을 할 수 있음을 기술력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네,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인넷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자본력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자본력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기술력과 신뢰를 줌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DApp에 대한 개발과 생태계 구축으로 또 다른 플랫폼, 토큰 탄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인넷 코인을 통해 또 다른 토큰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가치 상승과 확장 가능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메인넷 코인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단점 또한 동시에 존재하죠. 자, 메인넷이 개발되는 기간이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기간 사이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메인넷 자체만으로는 쉽게 가치 상승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넷이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 메인넷 정직한 기술력을 기반한 것이 아닌지, 즉 가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정적인 메인넷 코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코인, 즉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메인넷 코인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XGP는 어떠할까요? 또 여기를 봐도 그래. 네, 죄송하지만 마이크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XGP 메인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XGP는 핀테크 기업인 FA 글로벌 AG 회사의 기술과 자본을 통해 메인넷 개발에 필요한 기술, 자본, 신뢰 등 모든 것을 갖춘 상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메인넷의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력을 증명하였습니다. 빠른 전송 속도, 0.5초 만에 전송이 완료가 되고요. 완벽한 전 시스템,
제가 코인을 보낼 때 0.0001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갑. 여태까지 우리 월렛 한 번도 해킹당한 적 없고요. 한 번도 어떠한 위협적인 바이러스에 의해 위협을 당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쿠폰 상용화. 이 코인을 단순히 어떠한 재테크의 목적이 아닌 일상에서 쓸 수 있게끔 기술력으로 만들어 놓았죠. 세 번째, 수많은 회원들에게 신뢰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형 거래소 상장 약속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지켰어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한 회원과의 소통, 뭐가 있거나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때 회사 공지사항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익 구조, 이 회사를 믿고 투자한 회원들에게 다양한 수익 구조를 주면서 신뢰성을 쌓아갔죠. 그리고 전문 기관의 인증을 통해 회사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DA 인증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블록체인 라이센스 취득했고요. 에이시오 벤치의 높은 점수,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KYC 인증 완료. 우리 칸 대표님부터 산하에 있는 모든 직원들 다 실명 인증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넷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오류를 개선하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탄탄하고 완벽한 생태를 구성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XGP 메인넷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한다면 한번 이모티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XGP 메인넷이 XGP가 최초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메인넷 코인 개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 메인넷 되기 전과 메인넷 됐을 때 그리고 후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전 세계 코인 중 시가총액 40위 안에 드는 굉장히 높은 코인이고요. 2020년 10월 15일 날 메인넷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볼까요? 2020년 10월 5일 날 메인넷 발표 전입니다. 네, 가격이 하나당 21달러, 24시간 거래량이 1,380만 달러예요. 그리고 이것은 코인 마켓캡이라는 아주 이제 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메인넷 발표 날입니다. 자, 가격이 무려 115달러까지 왔어요. 거의 5배 이상이 올라갔죠. 하지만 거래량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인넷 개발 후 2021년 1월 17일 날 자료입니다. 가격을 볼까요? 메인넷 발표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떨어졌어요.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면은 380만 달러에서 무려 1억 7,600만 달러까지 1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메인넷이 된다면 분명 코인 가격과 거래량이 대폭 상승할 것이다. 두 번째, 가격 후 다시 메인넷 개발 전 아니면 그 밑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GP도 분명 메인넷 개발 후 가격과 거래량이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면 너도 나도 다 매도를 해버린다면 이 코인처럼 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유로운 매도와 매수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한마음으로 XGP의 가치를 올리는데 동참을 해주신다면 개인의 성공이 아닌 집단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룬다면 우리의 역사는 다른 메인넷 코인에 있어서 훌륭한 보기가 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동단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FX 마진 거래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마진 거래란 Foreign Exchange Margin 약자로서 이것은 이제 외국의 뜻이고요. Exchange는 이제 아시다시피 뜻하죠. 그다음에 마진은 차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환을 이용한 차익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시각 변화하는 통화의 외화에 변동에 투자하여 환 차익과 이자율 차익까지 얻는 차익 거래입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약 한화로 3,500조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 증권 시장의 일일 평균 거래량의 10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거래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FX 마진 거래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장점은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양방향 거래.
환율이 오르는 방향 혹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측이 맞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 홀짝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1억짜리 계약이 있어요. 거기서 10%의 증거금만 있어도 1억짜리 계약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FX 마진 거래에서는요. 그러니까 1억짜리 거래에 제가 1,000만 원만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5%의 수익이 나면 1억에서 5%면 500만 원이죠. 하지만 제 돈이 1,000만 원 들어갔기 때문에 저의 수익은 500만 원, 즉 5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전 세계의 엄청난 거래량으로 인해 초 단위까지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효과입니다. 네.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때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1억짜리 거래 계약에 1,000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5%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면 1억에 5% 하락 원이 떨어진 거죠. 제 돈이 얼마 들어왔죠? 1,000만 원. 500만 원이 떨어졌으니 저의 수익은 마이너스 50%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거래에 대한 평가 자산이 특정률 청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특정 수준이 700만 원이에요. 제가 1,000만 원 넣었는데 50% 손해를 봐서 500만 원이 됐죠. 제가 이거를 다시 따려면 700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즉 200만 원을 더 넣어서 700만 원을 넣어야지 만들어야지 다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강제 청산다. 굉장히 도박성이 강하고 위험한 거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 기준이지만 전 세계에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FA 글로벌 BK 서비스는 원금 보장 프로그램.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길래 원금이 보장 프로그램일까요? 자, 이것은 모든 회원분들이 다 이제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X 프로그램은 패키지 기준 자격 부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금 보장 프로그램. 세 번째, 수익 배분 5대5. 회사와 회원 간의 5대5 수익을 이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FBS 바르셀로나 대형 거래소와 협업하여 봇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FB 바르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 사이트가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FC 바르셀로나의 공식 거래 파트너라고 나오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실력 좋고 가장 큰 FC 바르셀로나와 공식 파트너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뢰가 가는 그런 회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포렉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뭐냐? 외환을 뜻합니다. 즉 이는 환으로 외환 거래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FBS 바르셀로나 업체의 그 외환 거래 빅데이터와 우리 FA 글로벌 아비트리지 사업 노하우를 사람이 아니라 즉 AI가 무조건적인 수익을 창출해 회원의 원금을 보장을 하고 회사와 회원에게 5대5의 수익을 배분하는 시스템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FX 마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회사에 대한 정보 몇 가지를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마크인데요. 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제 구글에 FA 글로벌 AG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공지사항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직접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한글로 친절하게 해놓았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끝. 보시면은 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FA 글로벌 파이낸스 OU 위에 점점이 그려고 FA 글로벌 BK 파이낸스.ltd라고 적혀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TD 과연 무엇일까요? 어떠한 뜻일까요? 이제 이거는 FCA 우리 영국 금융기관 감독원에 검색을 하면 우리 회사가 나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있죠? 네, 검색을 하면 LTD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LTD는
리미티드의 약자로서 무한 책임 회사를 뜻하고 주로 영국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영국에서 사용하는 회사죠. 그래서 LTD를 쓰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 괄호 열고 주 걸어 닫고 이 표시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도 한국 바이린 주식회사 위에 LTD라고 나와. 그러니까 주식회사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FA 글로벌 BK 누가 파이낸스 마시다. 이거가 한 잔 네. 마시고 나도 한 잔 마시고. 마이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주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위에 FA 글로벌 파이낸스 O 도대체 무엇일까요? OU도 LTD와 같습니다. 즉 OU도 주식회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위에 보시면은 에코니어로 감지됨이라고 나오죠. 즉 FA 글로벌 BK 파이낸스 LTD는 영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 또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A 파이낸스 OU는 에스토니아에서 사업을 진행한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뒤로 나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FA 글로벌 BK 파이낸스 LTD는 어떠한 부서일까요? 여기를 이제 FCA에서 다시 검색을 한 웹사이트가 FA 글로벌이 아니에요. 포렉스 카운티라는 회사로 나옵니다. 자, 이 회사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공식 홈페이지에 프로덕트 치면은 여기에 포렉스 카운티라고 적혀있다. 자,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커밍 순이라고 나와요.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어떤 회사, 어떤 사업가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렉스 카운티를 페이스북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정이 있어요. 게시글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18년 10월 5일 날 게시글이 있고요. 우리는 영국 금융 수행 권한 FCA의 승인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FCA 면허 번호는 라이센스 번호는 07228입니다. 왼쪽에는 807228 같죠. 즉 FA 글로벌 BK 파이낸스 LTD는 포렉스 카운티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이렇게 이름을 바꾼 후 영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 공지사항에 보면 나오는 건데요. 두 번째, FCA의 영국 감독청에 공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를 인수한다고 하고 인수가 완료되었다라고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즉, 이제 이 포렉스 카운티 회사를 인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렉스 카운티는 전 세계 어디든 송금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FA BK 파이낸스는 포렉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FBS 바르셀로나와 함께 FX 마진품을 진행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CA에서 이렇게 FA 글로벌 BK 파이낸스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땄다는 거를 그러면 이것도 에스토니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간 Republic of Estoni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이라고 나옵니다. FIU라는 어떤 그런 홈페이지예요. 자, FIU가 에스토니아만이냐? 아닙니다. 네이버에 FIU 검색을 하면요. 코리아 FIU 금융보 분석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FIU라는 것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부서고 이것은 이제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토니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FIU 프랑스, FIU 유럽, 재팬 등 나라마다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곳은 에스토니아 금융정보분석원이죠. 자, 여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번역 후에 이제 메뉴를 눌러서 경제활동 허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인 신청에 가면 여기에 이제 경제활동 등록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가면요. 이렇게 MTR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마크가 똑같죠?
이제 같은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것도 이제 또한 한국어로 바꾸고 소개할게요. 회사 제가 조금 느려서요. 그리고 여기에 회사의 이름을 FA 글로벌이라고 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보이죠? FA 글로벌 파이낸스 OU U 위에 점점 이것과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 에스토니아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FA 글로벌 파이낸스 OU를 정상적인 라이트 회사라는 것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로 바꾸면 코드 등록 번호도 나오고요. 주소도 나옵니다. 네. 지구에 있다라고 나오죠. 굉장히 안심되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 FA 글로벌 파이낸스 OU 경제활동 허가 기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FA 글로벌 빅케어 파이낸스 LTD는 영국에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고 FA 글로벌 파이낸스는 에스토니아에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메인 데이트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여러 강사님들께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누군가는 꼭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돈이 들어간 만큼 이 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업데이트는 왜 하는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고, 알고 나니 더욱더 기대가 되고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알아보기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꼭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자주 참석해서 정보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질문해서 해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글로벌 업데이트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보